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아마 해당 과정이 뭐라는 거는 간단하게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해자, 나눌 해자, 당, 포도당 할 때 그 당을 분해하는 과정. 이게 해당 과정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번 시간부터 배워야 될 게 세포 호흡 과정입니다. 세포 호흡 과정. 그래서 자, 세포 호흡.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느냐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네,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 에너지를 얻는 단계는 해당 과정, TCA 회로, 전자전달계 이렇게 세 가지의 커다란 구획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첫 번째 해당 과정이 무엇이냐 요게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세포호흡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짚고 어디서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 해당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포질이 있고요. 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죠. 외막이 있고요. 그쵸? 제가 색깔로 나타내 드릴게요. 자, 이쪽 빨간색 요렇게 외막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노란색으로 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미토콘드리아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되는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핵이 있다 치고,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해당 과정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세포질에서. 왜 세포질에서 일어나느냐? 대답은 간단하죠.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가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질문 하시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과정은 뭐냐? 포도당을 나누는 거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광합성도 마찬가지지만 호흡도 회로를 볼 때는 탄소의 숫자의 유념에서 보시면 됩니다.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짜리입니다.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죠. 그러면 당연히 피루부산 2개로 요 가운데를 이렇게 쪼개는 이와 같은 반응이 해당 과정입니다. 왜 해당 과정을 해야 되느냐? 포도당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작은 크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쪼개는 과정, 해당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고요. 쪼개면 피루부산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트르산 회로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그래서 피루부산 산화라고 불리우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바꾸면 이제 시트르산 회로를 거쳐서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물질로 바꾸면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다양한 물질이라 하면 ATP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NADH 그리고 FADH2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뭔지는 천천히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 NADH와 FADH2는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인 ATP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걸 전자전달계라는 곳에서 합니다.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이해하자니까 기질 수준의 인산화, ATP, NADH, FADH2, 산화적 인산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거 단어 잠깐 보고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설명드리고 넘어가기 전에 요건 짚고 넘어가야지.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기억.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그 다음에 피루부산의 산화와 시트르산 회로 이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기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그 다음 전자전달계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합니다. 효소들이. 그래서 전자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NAD와 FAD가 뭐냐? 요거부터 볼게요. NAD는 니코틴 아미드,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니코틴 아미드라는 게 붙어 있는 여기 아데닌이 있죠.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인산, 염기인데 뉴클레오타이드 1, 뉴클레오타이드 2. 그래서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이름 되게 길죠? 기억 못하시면 그냥 NAD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조효소입니다. 조효소. 조효소가 뭔지 기억하시죠? 조효소. 단백질이 아닌 부분. 예, 전요소는 주요소 플러스 조효소로 구성되어 있죠. 조효소는 비단백질 부분이고 하여튼 그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전자를 운반하는 전자 운반체 역할을 합니다. 그냥 전자 운반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소를 받으면 두 분자의 수소, 그러니까 NAD 플러스는 전자 두 개와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두 개와 결합을 해서 NADH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죠.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될 거는 얘는 전자 두 개와 결합을 할 수 있고 두 개를 날라다 줄 수 있는 아이다. 그래서 전자를 받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여기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수소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쪽에 수소를 받는 거지, 그치?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FAD는 전자 두 개 받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AD는 이건 뭐냐면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길면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 복잡하면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죠. 전자 두 개 받아서 그죠? FADH2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효소입니다. 조효소고요. 전자를 운반해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전자가 뭐 지 혼자 막 가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잡아서 날라줘야지, 그치? 그걸 NAD라고 하는 것과 FAD라고 하는 조효소들이 담당한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앞에서 했던 기질 수준의 인산화, 화학삼투 인산화 잠깐 볼게요. 자,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인산을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산화라고 하는 거는 ADP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 거고 ATP는 인산이 세 개 붙어 있는 겁니다. 즉 인산 하나 붙여주는 걸 인산화라 부르는데 인산화를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하고 그죠? 화학 삼투 인산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산화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동화작용이죠. 즉 없는 결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는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인산화가. 그러면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스가 뭐냐 이거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는 기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화를 시킨다. 이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즉 효소가 기질에 있는 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즉 여기 붙어 있는 요 에너지 요 인산기를 떼가지고 에너지가 있는 인산기겠죠. 요걸 떼서 ADP에 직접 붙여주는 이와 같은 방법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그죠? 인산기,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산기를 떼서 붙여주는 거. 요게 기질 수준의 인산화야. 쉽게 얘기하면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소스로 쓴다는 얘기죠. ATP를 만드는데. 그죠? 화학 삼투 인산화라는 거는 뭐냐면 화학 삼투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화학 삼투 에너지라는 건 삼투라는 말 때문에 물의 이동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화학 삼투는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소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쪽에 수소가 많고 이쪽에 수소가 적어요. 그래서 수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내려오는 힘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 이게 화학 삼투 인산화입니다.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 이건 기질 수준의 인산화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기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산화의 방법에는 화학삼투 인산화와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화학삼투 인산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화학 삼투를 일으키는 원인, 즉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데 빛을 쓰느냐? 빛을 쓰면 광인산화랑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죠. 광합성 할 때 비순환적 광인산화, 순환적 광인산화. 하여튼 인산화를 시킬 때, 즉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데 빛이 필요하죠. 그걸 광인산화라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아니고 화학 삼투 에너지를 형성하는 이유가 산화적 에너지. 어떤 물질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산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용해서 수소가 퍼올려진다. 이거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수소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데 빛을 쓰면 광인산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NADH나 FADH2 같은 고에너지 전자를 이용해서 전자가 산화되는 힘을 이용해서 수소가 퍼올려진다. 요거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광인산화든 산화적 인산화든 화학 삼투 인산화입니다. 큰 틀에서. 되겠죠? 자, 처음 시작이라서 뭔가 좀 자세구레하게 얘기가 많은데 아시면 다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ATP의 구조입니다. 요거 앞에서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리보스가 있고요. 당이죠. 자, 당. 인산기 3개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염기가 있는데 염기로 아데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세트로 아데노신이라 부르고요. 요거 하나 끼면 아데노신 1인산 AMP죠. 요거 2개까지 끼면 2인산 ADP고요. 요거 3개면 3인산 ATP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염기 자리에다가 아데닌이 아니고 구아닌이 오면 GTP가 됩니다. 되겠죠? A, U. 왜냐면 왜 U를 쓰냐면 리보스니까요. A, U, G, C. 그러면 ATP, UTP, GTP, CTP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NTP 이렇게 부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트리파스페이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둬야 되는 거는 에너지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수소로 환원되면 환원될수록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 산소가 끼어서 산화되면 산화될수록 에너지가 적어요. 그래서 탄소가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적은 안정한 형태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안정한 형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즉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얘기는 탄소원이 완벽하게 산화가 돼서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아. 더 이상 에너지를 얻어낼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게 산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점점 낮추는 과정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제 설명이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될 해당 과정 볼게요. 자, 해당 과정은 이거 하나 보면 끝납니다. 사실. 네. 이 한 장의 사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해당 과정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단계.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네.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지. 그죠? 못 외우면 봅시다. 자, 포도당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포도당을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포도당을 피루부산 2개로 만드는 게 해당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도당은 탄소가 6개죠. 탄소 6개짜리를 피루부산은 탄소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렇죠? 탄소 3개짜리 2개로 만드는 거야. 즉 쪼개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해당 과정에서 초반에는 ATP를 넣어주죠. 포도당에 ATP를 넣었기 때문에 포도당 6인산이라 부릅니다. 6탄당 인산화 효소, 헥소키나아제죠. 헥소가 6탄 6개란 얘기고요. 6개의 당. 거기에 키나아제는 인산기를 붙여주는 애를 키나아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6탄당에 인산 붙여주는 애, 헥소키나아제. 얘가 포도당 6인산을 만들어주고요. 포도당이 과당으로 변할 때는 육각형 구조가 오각형 구조로 바뀌고 분자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성질화 효소죠. 포도당 인산, 이성질화 효소. 그 다음 과당 6인산에 ATP를 하나 더 넣습니다. 이게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 되게 복잡하죠? 예, 요거 기억하세요. 포스포 프록토키나제.
포스포프록토키나제. 그죠? 포스포, 인산, 프록토, 과당 인산에 인산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효소죠. 그래서 과당 인산이 과당 16인산이 됩니다. 인산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효소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반으로 쪼개는 거야. 알도라제가 반으로 쪼개줍니다.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 이거를 약자로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 DHAP라고 부르고요.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G3P죠. 많이 들어봤죠?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거기서 안 반응 과정에서 나오죠. G3P. 하여튼 이 과당 162인산이 알도라제에 의해서 반으로 쪼개지면서 요와 같은 형태와 요와 같은 형태로 나뉩니다. 되겠죠? G3P는 바로 6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이 적어지니까 화학 평형에서 이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화학 평형이. 그래서 이거는 생기자마자 바로 6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 바뀌어서 6단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는 다 뭐 한 거냐면 에너지를 지금 결합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ATP 2개 손해봤습니다. 그죠? 예, 여기 하나 ATP 하나 썼죠. 여기도 하나 ATP 썼죠. 즉 에너지를 투자하는 식입니다. 이때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이 흥분 상태가 되는 거 아쉽게 얘기해서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지금 그 과정이고요. 자, 밑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G3P 하나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3탄당 인산 탈수소 요소 이게 하여튼 NADH가 하나 생기고요. 이때. 근데 왜 2라고 하는 게 붙었냐면 여기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이 2개가 되니까. 그죠? 디히드록시 아세톤 인산이 결국 G3P로 바뀌니까. 그래서 G3P가 2개가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NADH 2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3 비스포스포 글리세르산 BPG죠. 1,3 BPG가 PG가 되면 PGA가 되면 혹은 3PG가 되면 많이 들어보던 것들이죠. 그렇죠? 3PG가 되면 인산이 2개였다가 하나가 되니까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인산기를 누구한테 주냐면 ADP한테 줘서 ATP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누가 관여하냐면 인글리세르산 인산화 효소가. 즉 효소가 여기에 있는 이 인산기 하나 떼서 이거를 ADP한테 붙여줘. 그러면 이 기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가 ATP로 인산화되는 거죠. 이거 무슨 인산화? 그렇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3PG가 여기서 방향만 바꿉니다. 이렇게 얘가 요 가운데로 오죠. 요거 이성질화 일어나는 거고요. 2PG겠죠. 그러면 두 번째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는 거. 여기서 PEP가 되고요. 자, PEP하고 피르부산하고 보면은 이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인산기를 누구한테 주냐면 ADP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되겠죠? G3P 하나가 여기를 쭉 지나가면 NADH 하나, ATP 2개. 되겠습니까? 근데 G4P가 2개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는 보면은 NADH 2개, 그 다음에 ATP 2개씩 2개니까 4개. 그래서 총 하면 해당 과정을 거치면 포도당 하나가 피루부산 2개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NADH 2개, 그 다음에 ATP 4개 만들어지죠? 근데 2개 썼지? 그래서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10단계가 있는데 10단계를 다 기억하시면 좋은데 기억 못하면 요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혹은 뭐 고급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대사 과정에는 조절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정을 누가 조절하느냐? 해당 과정에서 가장 큰 조절의 키는 사실 해당 과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과정, 요 과정, 요 과정, 요 과정, 요 세 가지 단계가 가역적인 반응이 아니고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네. 가역적 반응과 비가역적 반응 알죠?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비가역적, 양방향으로 가는 건 가역적. 근데 요 단계가 비가역적 반응들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가. 그래서 조절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거꾸로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절 단계들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산과당 인산화효소 포스포프록토키나제 약자로 PFK라 부릅니다. 포스포프록토키나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얘가 알로스테릭 효소예요. 알로스테릭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얘가 무슨 조절을 하냐면 ATP의 농도가 높다. ATP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해당 과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ATP가 이미 많은데? 이거 하는 이유는 에너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가 이미 많아. 그럼 할 필요가 없지. 이 조절을 누가 하냐 이거죠. 이 조절을. 얘가 한다 이거야. 어떻게? 알로스테릭 엔자임이라 불렀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효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ATP가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효소는 활성화돼야 될까? 불활성화돼야 될까? ATP가 결합하면 이 효소는 불활성화됩니다. 즉 ATP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ATP가 많으면 이 효소가 불활성화돼서 이 단계가 스톱. 여기서부터 스톱. 그러면 해당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거죠. 에너지가 많은데 해당 과정을 계속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해당 과정을 한다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먹어놓은 포도당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미 에너지가 많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ADP의 농도가 높거나 혹은 ADP가 한 번 더 분해되면 AMP가 되죠. AMP의 농도가 높으면 이것들이 이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하면 그러면 활성화됩니다. 이해되겠죠? 포스포프록토키나제가 이 단계에서 여기로 넘어갈지 말지를 정한단 말입니다. 뭘로? ATP로. ATP가 많으면 필요가 없어. 이 과정이. 그러니까 멈춰. 그러면 ATP가 사용이 되면 ADP나 더 사용되면 AMP가 되겠죠. ADP나 AMP가 이 자리에 가서 달라붙으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이 과정을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PFK가 이 해당 과정 전체를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다른 것들도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이해되겠죠? 자, 해당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는 건 포도당 하나가 해당 과정을 거치면 해당 과정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데 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뭐가 몇 분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조절하는지 요거 알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